간장 계란밥, 스팸, 김. 자취생 클래식이죠? 저도 자취를 오래 해본 입장으로서 참 고마운 음식들이에요. 김을 먼저 만들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 김을 만들 일이 있을 때는 검은 한지 같은 걸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제가 3D 펜 유튜버 분과 콜라보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3D 펜으로 김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드시는 걸 보고 아, 나는 진짜 너무도 게을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을 직접 생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 양식업자가 됐다는 마음으로 김 원초부터 구합니다. 이렇게 질척하게 만들어준 클레이를 얇게 펴겠습니다. 오븐에 굳혀주고 오늘은 이만큼이나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언젠가 또 쓰겠지 싶어서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작게 부숴줄 건데요. 엄청 얇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부수면 왜 안 되죠? 아, 이 테스트할 때는 분명 됐거든요. 그렇다면 문명인답게 도구를 사용합니다. 제 긴 자취 인생을 함께 해준 노쇠한 미니 믹서기입니다. 원초가 준비됐습니다. 접착제 역할을 해줄 재료를 준비하고 조각들을 섞어서 얇게 겹쳐서 펴줄게요. 근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제가 종이 팔레트 위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종이가 옵니다. 여러분, 종이에도 앞뒷면이 있는 거 아세요? 미대 입시할 때 종이 앞뒷면 구분하기 이거 꽤 중요한데요. 저 너무 오래돼서 감 떨어졌나 봐요. 앞면에다가 다시 작업해 줄게요. 근데 자취하시는 분들 밥은 잘 해드시나요? 여러분의 끼니가 걱정되는군요. 왜냐면 첫 자취 시작하고 저는 6개월을 라면만 먹었거든요. 저는 학교 때문에 20살 때 처음 자취를 시작했는데 적응하기도 바빠서 그랬는지 그냥 밥해 먹을 여력도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저는 오직 너구리만 먹었습니다. 너구리를 좋아하기는 했는데 왜 그렇게 한 놈만 팼었는지 지금에서는 좀 의문이에요. 그 집착에 6개월을 지내고 저는 라면이라는 음식 자체에 완전히 물려버려서 그 후로 한 5년은 라면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길었던 라면 권태기를 극복하고 한 번에 2개씩 끓여 먹습니다. 음식과의 관계에도 이 적절한 밀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튼 그 이후로는 제가 요리 스탯을 좀 강화시켜서 야무지게 밥을 해먹고 살았죠. 혼자 살고 계신 모든 자취생 분들의 끼니를 응원합니다. 썰을 푸는 동안 김이 완성이 됐네요. 참 김이 손이 많이 갑니다. 이 김이 밥도둑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조미김 용기를 전부 다 수제김으로 채울 용기가 부족해서 페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쌓아서 용기에 김 조각을 좀 더 붙여서요. 현실감을 살려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계란. 엑스트라 꾸덕한 겔 미디엄을 가져왔어요.
이게 마르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흰색 물감을 살짝 섞어서 준비해서 대충 터트린 계란 느낌으로 자유분방하게 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양이 나오면 디테일한 작업은 물을 묻힌 붓이 해줄 겁니다. 살살 문질러서 나이프 자국을 없애면서 세부적인 모양을 잡아봤어요. 오늘 사용한 겔이 마치 그릭 요거트 같이 단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점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조형이 가능하더라고요. 평소 사용하던 요플레 정도 느낌의 겔로는 이렇게 조형이 어렵습니다. 약간의 기포와 외곽 부분에 살짝 바삭하게 튀겨진 듯한 질감도 넣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건조되는 동안 밥을 지을게요. 즉석밥 용기를 가져왔어요. 한 끼 배불리 먹을 만큼의 쌀알을 다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쪽은 성의 없이 클레이 몽탱이로 채울 겁니다. 평소처럼 은박지로 속을 채우지 않는 이유는 숟가락 들어갈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위로 아예 안 쓴다고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안을 채울 밥알을 만듭니다. 고맙게도 오늘은 계란 후라이가 즉석밥의 많은 부분을 좀 가려줄 예정이라서 밥 2큰술 정도만 만들면 항공기치의 일을 한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은박지만큼이나 정든 샤워타월로 밥알을 뭉개줬고요. 오븐에 굳혀서 한 공기 같은 2큰술 준비됐습니다. 계란을 마저 만들게요. 지금 50% 정도 말랐어요. 계란 후라이의 그 후들후들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 덜 말랐을 때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용기 안에 넣습니다. 숟가락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찢어주고요. 자연스럽게 모양 잡아서 세팅. 이 상태로 마저 완벽히 건조시켜주면 계란 흰자 조형 최종 완성본입니다. 외곽 부분 위주로 채색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드디어 노른자 작업을 할 건데요. 처음엔 이렇게 클레이로 만들고 레진으로 이걸 복제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퍼진 느낌을 내려면 흰자 위에서 바로 작업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싶더라고요. 점도 높은 엠보젤로 바로 노른자를 만들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걸 준비했습니다.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장갑 너무 불편하다고 이렇게 찡찡대니까 많은 분들이 각자의 팁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해서 이 드레싱 밴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처음이라 좀 어설프지만 최대한 매끈하게 붙도록 애써 봤습니다. 조색을 해볼게요. 오, 짱짱하게 잘 붙어 있어요. 의료용 밴드도 이거는 못 버티네요. 근데 이건 사실 밴드 탓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섞어본 조색제 탓인 것 같아요. 좀 더 섬세한 조형이 필요할 때 잘 쓰면 분명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혀 안 섬세한 조형 작업을 할 예정이라서 일단 장갑을 끼고 작업을 마무리할게요. 손에 에탄올을 살짝 묻혀서 매끄럽게 모양을 다듬어 줬어요. 계란과 밥에서 이제 간장 계란밥이 될 차례입니다. 밥을 잘 채워 넣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간장 계란밥의 맛을 좌우하는 건 적절한 양의 간장, 참기름, 그리고 레진이죠. 레진으로 광택을 더해주고요. 경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간장을 준비합니다. 이 계란 후라이 위로 간장을 흩뿌린 느낌을 내줄게요. 제가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 게 제 채널 첫 알고리즘 간택 영상인 하울정식 이후로 처음인데요. 4년 전에 만들었던 그 계란 후라이랑 비교를 하면 재료나 기법에 있어서 나도 꽤 많은 발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다 4년간 쭉 제가 작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덕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숟가락까지 꼽아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스팸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자취생 입장에서 스팸은 가성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간편하고 빠른 도파민이라고 할까요? 햇반이랑 궁합이 사기잖아요. 그리고 자취 초반에 내가 해먹을 수 있는 요리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을 때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트키입니다. 저의 스팸 취향은 굽지 않은 차가운 생 스팸을 뜨거운 밥이랑 같이 먹는 겁니다. 구워도 물론 맛있긴 한데 차갑고 뜨거운 차뜨 이게 중독성이 대박이에요. 여러분의 취향은 어떠신가요? 스팸이 완성됐는데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스팸을 작업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었는데 길어진 영상 주기에 여러분이 혹여나 저를 잊으실까 싶어서 약간 시간에 쫓겼습니다. 노파심에 스팸의 마블링을 좀 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고급 음식이 된 걸까요? 멀리서 보면 스팸 같죠? 그쵸? 자연스럽게 아우트로로 넘어갑니다. 오늘 작품은 꽤나 실용적이에요. 혼자 밥 먹을 때 우리의 친구 이거죠? 그런데 잠시 미디어 디톡스를 하면서 밥 친구와 식사를 함께 해보세요. 아니면 언제든 현실적인 증거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실용적이죠? 이번 작품을 한국의 모든 자취생들에게 바칩니다. 몽둥다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